문국은 선을 그었다. 질문과 답 사이에 선을 그어놓고 그 선을 넘지 않았다. 이제껏처럼 질문으로 대신하며 답을 아꼈다. 은희는 문국이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짐작해 보았다. 사실 문국이 은희더러 너는 이렇다 라고 말한 건 없다. 문국은 질문을 던졌을 뿐이고 은희는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문국이 귀신처럼 은희에 대해 알아맞힌 건 없다. 문국은 카드를 설명했고 은희는 그 설명을 자신의 삶에 스스로 대입했다. 은희가 도출해 낸 답을 문국이 말한 것으로 착각했다. 왜 문국이 족집게처럼 맞췄다고 생각했지? 문국이 알아맞춘 건 하나도 없는데 말야. 은희는 이제 알았다. 은희가 스스로 답을 찾아왔다는 것을. 은희는 머릿속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을 다시 하나하나 말로 풀어냈다. 뇌고치처럼. 아까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했는데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군요. 왕관이 욕망이면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물거품이 되어서 기분이 나쁜 거네요. 은희가 풀어낸 실타래 같은 질문들에 문국은 답 대신 또 물었다. 방금 이 자리에서 기분이 나쁘다고 한 것도 왕관이 날아가서인가? 그렇다. 왕관이 날아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오늘 번개를 맞고 기분이 나쁜 건 무슨 이유였을까? 은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그걸 알게 돼서 쪽팔렸다. 하지만 기분이 나쁜 건 꼭 그걸 알게 돼서는 아닐 것이다. 아무도 없는 데서 알았다면 기분이 나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돌이켜보는 정도였겠지. 기분이 나빴고 그건 앞에 문국이 있어서 창피해서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남에게 들켜서 기분이 나빴다. 누군가가 나를 비웃을까봐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군요. 둘은 서로 마주보며 고장난 인형처럼 고개를 끄덕끄덕 반복했다. 꼬리를 물던 질문에 은희가 답을 하자 문국은 숨을 돌리며 차를 마신다. 한 모금 마시며 한마디씩 호흡처럼 말했다. 기분 나쁘면 그만이고 기분 좋아도 그만이고 기분은 그냥 바람 같아서 그 바람이 어디서 온지 어디로 가는지 별로 생각해보지 않죠. 보통 그렇게 가볍게 여기면서도 절대적으로 고집해요. 그 기분이란 걸 자기 고유의 특성이라고 어떤 불가침의 성역으로 여겨요. 그걸 의심하지 않아요. 좋고 싫은 게 분명할수록 개성이 강해 보이죠. 즉흥적인 자기 기분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겨요. 은희도 갸우뚱거리는 문국의 머리 방향으로 함께 갸우뚱했다. 기분이란 무엇인가? 기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나? 은희도 자기 안의 기분의 정체를 느껴보려 한다. 저도 기분 나쁘면 그냥 기분 나쁜 걸로 끝내요. 왜 기분이 나빴는지 나쁘지 않을 순 없었는지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스트레스도 기분이 나쁜 것과 연결되겠군요. 스트레스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기분 나쁜 일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 욕망과 기분과 스트레스, 걔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욕망과 기분과 스트레스. 은희는 그제야 머릿속 뇌고치에 엉킨 실타래가 풀려서 질서를 잡고 나란히 줄지어 서는 걸 느꼈다. 스트레스는 기분이 나쁠 때 생기고 욕망대로 되지 않을 때 기분이 나쁘다. 순서대로 나열하면 욕망이 차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생긴다. 스트레스와 기분은 욕망에서 시작되었다. 욕망이 원인이었다. 숨어있던 적을 드디어 찾은 건가? 은희는 살짝 흥분했다. 이게 다 욕망 때문이었나요? 제가 가짜는 욕망을 가져서 내 능력에 넘치는 걸 원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안 되니까 기분 나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병 걸리고 웅징받은 건가요? 문국은 두 손으로 깍지를 껴서 턱받침을 만들어 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쉽게 답을 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답을 준 적도 없지만 은희는 속상했다. 그리고 억울했다. 항상 열심히 하라고 배웠다. 언제나 자기 자리에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다. 그게 욕망이라고 가당차는 욕심이라 비난하는 것 같았다.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화가 났다.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짓밟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못된 인간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 문국에게 화가 났다.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다. 문국이 은희를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문국이 낸 질문은 무심했다. 다만 은희의 풀이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어처구니 없었다는 답이 나오고 그걸 누군가에게 들켜서 수치스러울 뿐이다. 수치스럽지만 또렷하고 분명하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답인지 알 수 없었던 시간은 지났다. 이게 문제였고 이게 답이었다. 답으로 가는 길을 뚫어준 문국에게 화가 났다. 왜 이제 알려줬냐고, 미리 알았으면 병도 안 걸리지 않았겠냐고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왔다. 그것보다 도둑놈을 마주해서 분노가 차오르는데 범인을 잡아준 형사에게 고마워할 겨를이 없었다. 더군다나 욕망이라는 도둑놈은 실체가 없으니 문국이라는 형사에게 화를 내고 싶었다. 지금 이 기분도 나쁜 기분이었다. 나쁜 기분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있다는 증거다. 은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아픈 원인을 찾다가 병이 도지게 생겼다. 원인을 찾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었다. 다시 병에 걸릴 순 없었다. 건강한 몸이 보장되어야 욕망을 쫓든 마음을 비우든 할 수 있다. 욕망이 원인이었다면 제가 다시 아프지 않는 방법도 여기 있나요? 욕심내지 않고 욕망을 없애고 그냥 굴러가는 대로 받아들이고 너무 잘 살려고 바둥거리지 않는다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기분 나쁠 일도 없고 병도 안 걸리나요? 방금 말씀하신 건 뭘까요?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기분도 좋고 병도 안 걸리게 사는 것. 그게 은희님의 무엇이죠? 뭐긴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고 내가 바라는 거고. 은희는 말하다 뭔가 스쳐가는 모양이었다. 갑자기 제가 진시황처럼 보이네요. 진시황이 불로장생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꿈이요. 내로남불인가요? 내가 병 걸리지 않겠다는 건 욕망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은 꿈이잖아요. 불로장생이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라고 생각했어요. 허무맹랑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꾸고 있는 건가요? 메비우스 띠 안에 갇힌 은희는 다시 허우적거리다 실타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었다. 어쩌라는 거야. 아직 실타래의 매듭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데 문국은 세 번째 카드에 손을 얹었다. 자, 지금까지 현재였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미래의 모습입니다. 불로장생을 하게 될 것인가? 은희는 졸지에 진시황의 욕망 덩어리가 되어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다. 마지막 세 번째 카드 미래의 자리에 있는 카드를 뒤집었다. 그림이 나왔다. 십자가를 가슴에 새긴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동그란 관을 쓰고 있었다. 뒤에는 빨간 석류가 주렁주렁 달린 가림막이 펼쳐져 있었고 양옆으로 하얀 기둥과 까만 기둥이 세워져 있다. 발밑까지 가린 흰 드레스, 밑에는 더 하이 프리스테스라 쓰여 있다. 하늘색 망토를 걸치고 차분히 앉아있는 앞에 초승달 모양의 조각이 바닥에 세워져 있다. 세 번째 카드가 되자 은희는 그림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카드 두 개를 보면서 배웠다. 왕관 하나, 번개 하나, 탑 하나하나 모두 뜻을 갖고 있을 것이다. 새로 보이는 상징들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졌다. 자신을 칭칭 감고 있던 누에고치는 어느새 뇌리에서 사라져 있었다.